안녕하세요. 김용민 TV의 숨은 진주, 오늘을 읽는 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시아 문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문학을 읽는 시간. 오늘은 파키스탄으로 가보죠. 파키스탄의 작가 모신 하미드의 작품, 주저하는 근본주의자입니다. 대단히 문제적인 작품입니다. 옴기니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왕은철 선생은 영문학자인데요. 정말 그 숨어있는 보석 같은 작품들을 많이 번역합니다. 예를 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쿠시라는 작가의 작품들을 다 이 왕은철 선생이 번역했죠.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어로 쓰여진 의미 있는 작품들, 많은 사람들에게 잘 소개되지 않은 작품들을 꾸준히 번역해 오신 이 번역가입니다. 우리에게 참 귀한 존재죠. 왕은철 선생이 번역한 모시드 하미드의 주저하는 근본주의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영어로 쓰여졌다는 얘기죠. 네, 영어로 쓰여졌습니다. 자, 어떤 작품인지 보겠습니다. 파키스탄을 대표하는 작가 모신 하미드. 보겠습니다. 1971년 파키스탄 라후르에서 태어났습니다. 파키스탄 라후르에 태어났습니다. 뒤에서 지도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과 파키스탄을 오가면서 살았다고 해요.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대학 교수였던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에서도 살다가 그리고 파키스탄에 살다가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18살에 미국으로 가서 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토니 모리슨과 캐럴 오츠의 문학 강좌를 수강했다고 합니다. 창작 강좌죠. 토니 모리슨 아시죠? 빌러비드, 파라다이스 등 뭐 엄청난 작품을 썼죠. 캐럴 오츠,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런 대스승에게서 배웠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하버드에서는 법률 전문 대학원을 다녔어요. 기업법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중요한 미국의 아주 네로라는 맥킨시 앤드 컴퍼니에서 이 경영 컨설턴트로 일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경력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모신 하미드와 그대로 겹치기 때문입니다. 프린스턴을 나왔고요. 그리고 이 자산평가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이런 그 기업 경영과 관련된 일을 하다가 2000년에 나방연기라는 글을 씁니다. 이 연기는 스모크입니다. 스모크. 나방연기라는 작품을 씁니다. 아주 중요한 작품이었죠. 이 작품은 아직 한국에 번역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못 봤습니다. 이 나방연기의 호평을 받으면서 회사를 때려치고 주저하는 근본주의자를 씁니다. 주저하는 근본주의자를 쓰고 회사를 때려쳤나요? 그 앞뒤입니다. 이 주저하는 근본주의자로 일약 호평을 받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는데요. 떠오르는 아시아에서 더럽게 부자 되는 법. 정말 재밌는 소설입니다. 자기소개서 형식으로 쓴 소설인데요. 이 더럽게, filthy라는 단어의 번역어입니다. 아시아에서 더러운 돈을 버는 법, 이런 번역, 제목입니다. filthy money, 그러니까 더러운 돈을 버는 법인 뜻입니다. 아주 재밌는 작품입니다. 서쪽으로라는 작품도 난민을 다룬 소설인데 이 작품도 재밌습니다. 주저하는 근본주의자, 떠오르는 아시아에서 더럽게 부자 되는 법, 서쪽으로는 다 번역되어 있는데 세 작품 다 제가 봤는데 나방연기를 못 봤습니다. 혹시 번역되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모신 하미드, 문제적인 작가입니다. 파키스탄 어떤 곳인지 한번 볼까요? 지도부터 잠깐 보시죠. 파키스탄의 수도는 이슬라마바드죠. 저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남쪽에 인도양 쪽에 카라치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하고 국경을 대고 있고요. 서쪽으로는 인도와 국경을 대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이 라후르가 이 소설의 배경입니다. 배경이라기보다는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어느 카페에서 미국인과 이 화자인 나가 대화를 나눕니다. 자, 그러면 이 소설의 개요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주저하는 근본주의자는 파키스탄 청년의 눈에 비친 미국을 그린 소설입니다. 개요를 짧게 보겠습니다. 파키스탄 제2의 도시 라후르. 아주 오래된 도시라고 하죠. 이 소설에서도 군데군데 나옵니다만은 아주 역사가 깊은 도시입니다. 제2의 도시라고 합니다. 어둠이 내리기 전 옛 시가지 한 식당에서 파키스탄 청년 찬게즈, 찬게즈는 징기스칸 할 때 징기스칸, 징기스에서 온 말이라고 하네요. 이 명명법을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파키스탄 청년 찬게즈와 수상쩍은 미국인 남자가 앉아 대화를 나눕니다. 이 수상쩍은 미국인, 여행객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비밀 요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잘 보세요. 추리소설적인 성격도 강합니다. 정말 잘 쓴 소설입니다. 왜 그러면 이 수상쩍은 미국인 남자가 나를 찾아와서 대화를 나눌까? 궁금하죠.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됩니다. 좀 더 볼까요? 대화라고는 하지만 소설은 끝까지 오직 찬게즈 한 사람만의 목소리만을 들려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찬게즈의 이야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라후르에서 보낸 어린 시절, 프린스턴 유학 시절, 미국 굴지의 자산평가 회사 시절, 그리고 아름답지만 어딘지 위태로운 미국 여성 에리카와의 사랑, 라후르로 돌아와 반미주의자가 된 사연 등을 들려줍니다. 이게 전체예요. 시간적으로 재구성했죠. 라후르에서 보낸 어린 시절이 있겠죠. 그리고 프린스턴 유학 시절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미국 굴지의 자산평가 회사에 취직해서 잘 나가는 그 평가사로 일합니다. 그리고 이 프린스턴과 이 회사 다니는 동안에 아름답지만 어딘지 위태로운 미국 여성 에리카, 아메리카에서 에리카겠죠. 그러니까 미국을 상징하는 여성처럼 보입니다. 이 미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이 알레고리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아주 위기에 처했습니다. 크리스라는 남자친구를 죽음으로 잃거든요. 폐암으로 잃고 난 다음에 그 추억에서 못 태어납니다. 이 에리카라는 여성과의 사랑, 이게 중요한 서사의 줄기가 되죠. 그리고 에리카와 헤어지고 또 라후르로 돌아와서 반미주의자, 대학의 강사가 되면서 재정학을 가르치면서 반미주의자가 됩니다. 미국을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는 젊은 지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쭉 찬게즈의 목소리를 빌어서 들려줍니다. 전체 보이죠? 그리고 장소는 보면 라후르가 있고요. 파키스탄의 제2의 도시, 그리고 뉴욕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공부하고 취직한 곳이죠. 그리고 자산평가사의 비즈니스 문제 때문에 마닐라에 갑니다. 이 마닐라에 가서 자기의 고향을 다시 보죠. 제3세계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다시 발견합니다. 그리고 칠레 도시 발파라이소에 가서 또 어떤 출판사에 자산평가를 하러 가는데 그곳에 가서 출판사 사장을 만나고요. 거기에 네루의 집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중요한 장면이죠. 그리고 라후르로 돌아오는 이 장소는 이렇게 이동합니다. 전체 소설 전체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라후르, 뉴욕, 마닐라, 발파라이소, 라후르. 정리 잘했죠? 딱 이 소설 전체에 윤곽이 잡히죠? 이런 윤곽 가지고 이제 읽기 시작하면은 이건 단숨에 읽힙니다. 대단히 중요한 작품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9.11을 바라보는 충격적인 시선이 어떤지 한번 보시죠. 우리가 9.11을 바라보는 이 시선은 대부분이 미국의 시선으로 우리는 바라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미국인들의 애국주의에 우리도 동조하기 시작했고요. 박찬호가 이 공을 던질 때 LA 다저스에서 이 군복 이 밀리터리 룩 이 유니폼에다가 성조기 가고 나와서 공을 던지는 장면 기억하시죠? 부시의 이 지지율이 80-90% 오고 갈 때, 그리고 무슬림들에 대해서는 이 이슬람 문화권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적인 이 담론들이 판치던
때였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시선으로 우리는 9.11을 바라봤었죠. 그렇다면은 이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그 이슬람 종교를 믿는 무슬림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어떨까? 이 소설의 화자이자 실질적인 주인공인 파키스탄의 젊은이, 22살 먹은 젊은이 찬게즈의 눈으로 보면은 9.11은 어떨까? 이게 문제입니다. 자, 볼까요? 아주 문제적인 부분이죠. 뉴욕, 마닐라에서 뉴스를 봅니다. 마닐라에서 비즈니스로 일을 갔다가 뉴스를 보는데 이 장면이 중계되고 있는 거죠.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건물이 하나 둘 무너지더군요. 그때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혐오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의 첫 반응은 놀랍게도 즐거움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 공격의 희생자들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 모든 것의 상징성에 빠져들었던 거죠. 누군가가 그렇게 가시적으로 미국의 무릎을 꿇렸다는 사실에 그랬던 거죠. 아, 내가 당신을 더 불쾌하게 하는 모양이군요. 물론 이해합니다. 미국인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미소를 지었다는 겁니다.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즐거웠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공격의 희생자들을 생각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상징성에 빠져들었다는 것이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미국을 무릎 꿇렸다는 것. 미국은 진주만 습격 말고는, 그건 본토도 아니죠. 말고는 본토가 공격당한 적이 없었죠. 세계 곳곳에서 미국의 첨단 무기들이 폭격하는 장면들은 우리가 수없이 봤지만은 미국이 공격당하는 걸 보지 못했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찬게즈의 얘기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시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찬게즈 입장에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거기야 해방되는 날 8월 15일 날 광화문에서 미국의 깃발을 흔드는 나라인데 두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전쟁은 스포츠 아니냐라고 찬게즈는 얘기를 합니다. 항변하는 거죠. 이 9.11 테러범을 잡는다는 이유로 아프가니스탄 폭격이 이어지죠. 잘 기억하십니까? 오사마 빈 라덴. 무지막지한 폭격을 퍼붓죠. 이라크는 물론이고요. 초토화 됩니다. 그걸 리얼타임으로 중계방송하지 않습니까? 마치 게임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프가니스탄 폭격이 벌써 보름 동안 이어지고 있었어요. 나는 저녁 뉴스를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21세기 첨단 무기를 탑재한 미국 폭격기와 부족민들 사이에 어울리는 싸움을 일방적으로 응원하면서 이 스포츠 경기처럼 중계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포츠 경기처럼 구경했었죠. 저는 이 바그다드를 공습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때 제가 어떤 글을 썼던 것 같기도 한데 참담하죠. 이 인류 문명의 심장부를 그렇게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응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스포츠처럼 즐겼겠지만은 이 찬게즈와 같은 사람들, 이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이나 타르키스탄이나 이런 수많은 그 이슬람 국가들은 고통스럽게 바라봤겠죠. 분노에 떨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파키스탄의 이웃이자 우리의 친구였어요. 게다가 같은 이슬람 국가였어요. 당신네 나라 사람들이 침략하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나는 분노로 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이 파키스탄을 앞잡이로 이용하기 위해서, 파키스탄 정부죠. 앞잡이로 이용하기 위해서 또 인도와 이간질을 하죠. 그 역사적 사실들이 이 소설의 백그라운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보는 이 파키스탄 청년의 눈 잘 보십시오. 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에 갔다가 이런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이죠.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미국인의 시선으로 보면은 이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이겠죠. 그런데 거꾸로 이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미국
미국인들이야말로 변장한 암살자라는 겁니다. 볼까요? 나 같은 혈색의 남자가 기른 수염이 당신네 나라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은 대단해요. 육체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 말이죠. 결국 스타일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의 얼굴에 수염을 기르면 다 테러리스트로 보이는 거죠. 그 검열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 혐오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미국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이렇게 반론이 가능하겠죠.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당신네들은 파키스탄인 모두를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라고 상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당신네 미국인들 모두를 변장한 암살자라고 상상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이 이슬람 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혐오가 미국을 지탱하는 어떤 기둥 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다시 반복 학습해서 내면하고 있고요.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주인공 창게즈는 자신이 바로 예니체리가 아닌가라는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이 책의 핵심입니다. 예니체리. 예니체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예니체리는 오스만 제국 시절에 이 무슬림들이,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를 믿는 자들이죠. 이 이슬람 제국을 운영하던 자들이 기독교를 믿는 그 발칸반도 국가들의 어린애들을 모아다가 아주 잔혹한 훈련을 시켜서, 세뇌를 시켜서 무시무시한 군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14세기부터. 정말 악명 높은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길들인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군대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식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지배하고 있는 현실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창게지도 사실은 미국에 가서 미국의 교육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것이죠. 미국식으로 미국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했었고, 그러다가 자신의 문화나 자신의 역사들을 지우려고 했었죠. 이게 예니체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깨달음을 발파라이소라는 곳에서 이 출판업자 후안 바우티스타에게 배웁니다. 이 발파라이소에서 만난 출판업자 후안 바우티스타가 들려준 예니체리 이야기입니다. 예니체리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새로운 군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출판업자 후안 바우티스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니체리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예니체리는 오스만 제국에 사로잡혀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이슬람 군대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기독교 소년들이었어요. 그들은 사나웠고 대단히 충성스러웠죠. 그들은 그들 자신의 문명을 없애려고 싸웠죠. 그들에게 돌아설 곳이 달리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에게 이 국가에 의해 훈련받은 기독교 소년들이 기독교 문화를 없애려고 했던 것이죠. 잔혹하게. 이해가십니까? 이승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상징적으로. 그럼 어렵지 않게 확 이해가 갈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미국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행동하는 방식에 내가 늘 분개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당신네 나라가 다른 나라 일에 계속 관여하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베트남, 한국, 타이완 해협, 중동, 그리고 이제는 아프가니스탄까지 말이죠. 미국은 우리 아시아 대륙을 둘러싼 갈등 대부분과 교착 상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게다가 나는 파키스탄인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미 제국이 힘을 행사하는 주된 수단이 재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원조와 제재를 번갈아 하면서 말이죠. 그런 지배의 과업을 돕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한 건 옳은 일이었어요. 놀라운 게 하나 있다면 내가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거였어요. 이제 창게즈는 자기가 바로 미 제국의 세계 지배의 앞잡이였다는 것, 돈을 벌어주는 앞잡이였다는 깨닫고 모든 걸 포기하고,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에리카와의 사랑마저도 뒤로하고 라호르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가르치면서 새로운 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그림이 바로 예니체리라고 합니다. 이 이슬람 국가가 길러낸 기독교 소년들로 이루어진 이
군대, 잔혹한 군대, 이 예니체리 한번 포털 사이트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미국이 기른 한국판 예니체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해 왔고 지금 또 활동하고 있는가, 이 책이 지금 여기 한국에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파키스탄의 작가 모신 하미드의 문제작, 주저하는 근본주의자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